볼게요. 지금 은영이는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갈 때, 올 때, 얘는 갈 때, 올 때 속력이 다른 문제고 총 시간이 5시간 걸렸대. 근데 추가적으로 문제를 읽어보니까 온 거리랑 간 거리가 30km만큼 멀다고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집에서 할머니 댁까지 간 거죠. 근데 2개 있다고 한 거지? 잠깐만. 갈 때는 버스 70km로, 그 다음에 올 때는 120km로 기차. 그래서 갔다 왔는데 총 5시간 걸렸대요. 그럼 혹시 문제를 읽어보니까 거, 속, 시 중에서 힌트 안 준 게 뭡니까? 속력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어. 거리가 없지. 거리를 x랑 y로 더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 보면은 이게 이제 버스 가는 길이랑 기차 타고 가는 길이 좀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 거리를 x라고 두고 이 거리를 y라고 더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쌤이 시간으로 먼저 식 쓰고 싶은데 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거속시에서 뭐분의 뭐지? 속력분의 거리. 거, 속, 시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거든요. 속력분의 거리 70분의 x, 여기도 속력분의 거리 120분의 y. 이거 식 하나 쓴 거고,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은 기차를 타고 온 거리가 얘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30km 먼다고 합니다. x보다 30 더 먼 거니까 더하기 30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면 대입해주면 되겠죠? 답까지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거 위에 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얼마 곱할까? 70이랑 120을 한 번에 없애줄 건데 어차피 10단위 중요하지 않거든요. 7이랑 11을 한 번에 없애주는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서로 소야. 그냥 둘이 곱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를 곱해줘야 돼? 7 곱하기 12인 84를 곱해주면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고 0도 없애줘야 되니까 840을 양변에 곱해야 됩니다. 조금 많이 숫자가 커지죠? 그럼 잘 보자. 29에 보면은 우변 얼마 나올까요? 5 곱하기 840. 일단 0은 내비두고 5 곱하기 4 해보자. 20. 5 곱하기 8 해보자. 40. 4200. 하나 써주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00은 지웠어. 잘 봐. 우리 왜 84가 나온 거야? 7 곱하기 12에서. 그럼 84랑 7을 약분하면은 12가 남겠죠. 12랑 84를 약분하면 7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로 대입법 쓰면 될 것 같아요. y 자리에 x 더하기 30 넣어볼게요. 12x 더하기 7에 x 더하기 30은 4200. 지금 보면은 12x, 7x니까 19x, 7 곱하기 30이니까 210, 얘가 4201이에요. 잘 보자, 이런 거. 쌤은 200으로 뺄게. 10 남았죠? 그 10을 4000에서 뺄게요. 그럼 결국 210을 너네가 넘겨서 빼버리면은 4000에서 10 빼는 거랑 똑같거든요? 3990 나올 거고, 나머지는 19랑 399랑 약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나눗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29, 38, 19, 1.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21 났는데 D 0이 있으니까 X는 210까지. 문제에서 온 거는 버스가 아니고 기차 타고 간 거리니까 X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240. 그 다음에 8번. 영환이가 약수를 갔다 오는데 갈 때 10분 약수 받았고요. 올 때 아까랑 조금 비슷해 보이죠? 여기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볼까? 집에서 출발하려나? 약수터까지. 이제 갈 때는 시속 4km로, 올 때는 시속 3km로. 그 다음에 총 1시간 30분이 걸렸지만
몇 분으로 해석해야 되더라? 여기서 10분 쓴 거야, 물 받는 동안. 그러면 왕복할 때는 몇 분 쓴 거예요? 1시간 20분만 쓴 거지. 이해 갔죠? 여기다 10분 더해야 1시간 30분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지금 또 보면 아까랑 패턴이 똑같아요. 속력 줬고 시간 줬고 뭐 안 줬어? 거리 안 줬거든요. 거리를 x랑 y로 넣어볼게요. 그럼 또 얘 먼저 식 써볼까?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근데 잘 봐. 여기다가 쌤이 1시간 20분을 쓰긴 쓸 건데 우리가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 뭐로 맞춰줄 거냐면은 여기가 시속이에요. 그럼 시간으로 써줘야 돼. 그럼 20분은 몇 시간? 60분에 20분이니까 3분의 1시간에다가 1 더할 거야. 그럼 1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4시간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힌트. 잘 써줘야 돼. 이것도 뭐래요? 가는 길보다 은는이가가 여기가 아닙니다. 약수토로 가는 길보다 오는 길이 500m만큼 더 멀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오는 길이 가는 길보다 500m 멀대. 근데 잘 봐야 되라. 킬로미터야, 우리 단위가. 맞지? 그럼 500m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얼마입니까? 0.5km. 근데 지금 쌤이 여기서 일단 0점으로 쓸까? 분수로 쓸까? 왠지 여기 쓰면 분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2분의 1 써볼게요. 됐습니까? 이거 두 개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래서 위에 거랑 패턴이 똑같아요. 갈 때, 올 때 4, 3, 3 얼마 곱할까? 12. 그럼 여기 뭐로 바뀝니까? 3x. 여기 뭐로 바뀌어요? 4y. 여기 뭐로 바뀌어요? 16. 근데 지금 여기 y는 x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3x 더하기 4배의 x 더하기 2분의 1은 16까지. 그럼 지금 3x 더하기 4x는 7x. 4 곱하기 2분의 1 얼마일까? 2. 넘어가면은 14. 그래서 이쁘게 계산 되네요. x는 2. y는 아까 2에다가 2분의 더할 거니까 2분의 5까지. 문제 뭐 구해달라 얘들아? 걸은 거리? 둘 다 걸었는데. 영원이가 걸은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갈 때도 걸었고 올 때도 걸었거든요. 그럼 이 x, y 뭐 해줘야 돼요? 둘 다 더해줘야 돼. 갈 때 올 때가 아니고 걸은 거리니까. 둘 다 걸어갔잖아. 맞죠? 얘네 답은 두 개 다 더해줘야 돼. 알겠지? 문제 잘 읽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답을 잘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70번 보자. 27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다. 이 문제 유형도 너네가 잘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해해줘야 되는데 일단 두 사람 거리는 27km. 두 번째, 여기 예진이, 여기 혜인이가 있는데요. 둘의 속력을 좀 비교하면은 예진이는 시속 8km, 혜인이는 시속 10km인데요. 지금 또 문제를 보면 얘들아, 또 뭐가 없어요? 그렇지. 거리 나와 있고, 속력 나와 있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을 X시간, Y시간 더 볼게요. 그럼 잘 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괄호를 잘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주보고 오는 거 맞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려줬죠?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 여기서. 그럼 다시 말하면 예진이가 움직인 거리랑 혜인이가 움직인 거리를 더해서 뭐 해주면 돼요? 27이라고 써주면 돼. 그럼 이번에는 뭘 쓰겠다는 거야? 거리로 식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리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곱하기 시간 써주면 돼요. 그럼 예진이가 움직인 거리는 8x가 되는 거고요. 혜인이가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i가 되는 거겠죠. 둘이 더해서 얼마 나오는 거예요? 27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이 두 번째 식은 이 문제의 유형이야. 너네 이 두 번째 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해석해주면 돼, 다시. 이 괄호만. 뭘까, 저 힌트에서. 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대요. 시간을 준 거거든요. 왜냐면은 잘 봐. 이게 좀 너무 멀지만 만약 친구랑 뭐 터미널에서 만나자고 했어. 근데 터미널이 왜 만나냐? 딱 중간 지점이야. 그래서 오늘 7시에 만나자고 한 거지. 그럼 이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6시 30분에 출발을 한 겁니다. 이 느낌이에요. 동시에 출발해서 7시에 만난 거야. 그럼 잘 말하면 예진이가 움직인 시간이랑 혜인이가 움직인 시간이 뭐로 똑같아요? 30분으로 똑같죠. 이 문제 유형이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X시간, Y시간 뒀지만 이 문제 유형은 동시에 출발해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움직인 시간이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뜬금없이 X는 Y인 겁니다. 서로 움직인 시간이 같아가지고. 됐나요? 그럼 지금은 바로 대입해서 풀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Y 대신 X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8X 더하기 10X니까 18X는 27. X는 18분의 27인데 29, 18, 37에 39, 27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X가 2분의 3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분의 3시간인데요. 2분의 3시간. 우리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방법 있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쪼개면 되겠다. 2분의 1시간이랑 1시간으로. 얘 몇 분? 30분. 얘 몇 시간? 1시간. 1시간 30분. 그 다음에 1번. 문제 패턴이 또 비슷할 것 같죠?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또 잘 봐야 되라. 또 무슨 문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만날 때까지라는 거는 이 20분이 둘 다 움직인 시간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잘 보자. 아까랑 좀 다르게 시간을 줬어. 그럼 뭘 안 줬냐? 여기 뒤에 읽어보니까 속력을 안 줬네요. 속력을.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일단 식을 써보면은 거리는 얼마입니까? 3.6km고요. 누구랑? 윤지랑 민준이. 아까랑 패턴이 똑같죠? 이번엔 뭘 몰라? 속력은 몰라요. 근데 지금은 20분이고 왠지 미터 줬으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 뭘 줬냐면은 움직인 시간 20분 줬습니다. 20분.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문제에서 얘들아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준 거거든요. 일단 잘 봐. 윤지와 민준이 속력을 내가 일단 X랑 Y로 더 볼게요. 그럼 잘 봐요. 얘가 지금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될 거냐면은 보통 이 킬로미터는 시간당 거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통 얘는 시속 몇 킬로미터로 붙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게 시간이 아니잖아. 분이잖아. 그래서 여기 20분을 쌤이랑 3분의 1로 바꿔서 풀겠습니다. 그럼 잘 봐. 윤지가 움직인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민준이가 움직인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게 얼마 나온 거예요? 3.6km. 그럼 쌤이랑 3.6도 분수로 바꿀게요. 뭐로 쓸 수 있어? 10분의 36. 인경이 보고 있지? 한 번 더 약분되죠? 2로 얼마 나옵니까? 5분의 18까지. 됐나요? 이거 하나 구한 거고 두 번째 잘 봐요. 이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볼래? 윤지가 300m 갈 동안 민준이는 600m 걸을 수 있대요. 그럼 지금 속력으로 비교하면은 이게 1분 단위 생각해보자. 윤지는 300m. 민준이는 600m. 속력이 지금 몇 배예요? 2배 알려준 거야, 나 2배.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더 느린 거죠. 얘가 더 빠른 거고. 빠른 친구의 속력은요. 느린 친구 속력이 몇 배라고요? 2배인 겁니다. 이거 알려준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문제 풀 거니까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요. 결국 문제도 궁금한 거는 거리니까 나랑 뭘 구해줘야 되냐? Y 구해주면 될 것 같거든. 속력 Y 구해보겠습니다. 바로 대입해보자 얘들아. Y 대신 2X 넣어볼게요. 그럼 이 식 뭐로 바뀔 거냐면은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Y 대신 뭐 넣는다고요? 2X는 5분의 18까지. 근데 잘 봐.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2x 몇 x예요? 3분의 3x요? 3분의 3 근데 얼만데? 1x잖아. x가 5분의 18인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y는 얼마겠어요? 2배 할 거니까 5분의 36이겠죠. 그럼 이 킬로미터 속력을 바로 3분의 1시간에 붙여버리면 될 것 같아요. 3분의 1시간 곱하기 5분의 36까지 약분하면 12. 다음 거에서 5분의 10인데요. 문제 답을 읽어보니까 마지막에 쌤 실수했네. 미터예요. 마지막 물어보는 게. 근데 우리 뭐 구한 거예요? 킬로미터 구한 거죠? 이거 마지막에 미터로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잘 봐요. 혹시 1km 몇 미터? 1000m. 왜? 1000 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1000 곱해줘야 될 것 같아. 곱하면 얼마 나올까? 그런가? 일단 5랑 이거 어떻게 될까? 약분할까? 2 남죠. 그럼 200 곱하기 12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나온다고요? 2400m. 좋아요. 문제를 잘 읽고 해석해서 풀면 됩니다. 3번 볼게.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좀 더 어렵긴 하거든요. 잘 봐, 얘도. 일단 학생 2명이 있어. 민영이랑 희정이. 근데 민영이는 출발 지점에서 초속, 희정이는 민영이보다 40m 앞에 서서 초속. 다시 말하면 민영이는 여기 있는데 7m, 희정이는 여기 있는데 5m. 근데 몇 미터 차이 나는 거냐면은 40m 차이 나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잘 봐. 혹시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안 준 거냐면은 일단 속력 나와 있죠. 속력은 제외야. 그럼 뭐가 안 나와 있냐면은 시간이랑 거리긴 한데 거리도 힌트가 좀 있긴 하죠. 그럼 뭘 안 준 거냐? 시간을 또 안 준 거긴 하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럼 잘 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출발한 지 몇 초 후잖아. 그럼 잘 봐요. 결국 움직이겠죠. 희정이도 움직이고 민영이도 움직이고. 그럼 어딘가서 결국 만난다고. 맞지? 그럼 잘 봐. 희정이가 움직인 거리 얼마예요? 못 구해 지금. 왜? 속력은 알고 있는데 뭘 몰라서? 시간을 몰라서. 두 번째,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한다고. 왜? 속력은 알고 있지만 시간을 몰라서. 시간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읽어보니까 초속이어서 X초랑 Y초로 가볼게. 그럼 잘 봐. 희정이가 움직인 거리 얼마예요? 5x. 근데 몇 미터 앞에 있었어? 40m.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 얼마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7y. 근데 서로 움직인 거리가 뭐야만 같아야만 만날 수 있다고요. 같다까지. 그럼 두 번째 잘 봐. 혹시 여기서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말 있지 않냐? 맞지? 이게 희정 얘들아 먼저 출발한 게 아니야. 좀 못 뛰어가지고 핸디캡 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동시에 땅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럼 동시에 땅 하고 출발한 다음에 여기서 만났어. 그럼 또 둘이 움직인 시간이 어떻겠어요? 똑같겠죠. 알겠죠? X는 Y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너네가 문제를 해석했을 때 미지수를 굳이 두 개 안 써도 돼요. 알겠죠? 대입해서 풀겠습니다. Y 자리에 X 집어넣으면 5X 더하기 40은 7X. 넘어가면 40은 2X. 약분하면 X는 20까지. Y는요? 똑같이 20.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는 20초 후에. 그 다음에 4번. 또 읽어봅시다. 지금 창민이와 희수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각각 버스와 승용차를 타고 경주로 가기로 하였다. 일단 알겠어. 서울에서 경주까지 가는 건데 둘이 버스 타는 놈도 있고 승용차 타는 놈도 있어? 그럼 잘 봅시다.
창민이가 먼저 시속 80km로 달리는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40km를 간 후 희수가 이렇게 달리는 그래? 버스가 좀 앞에 있나 본데 얘들아? 버스가 지금 몇 킬로 먼저 달렸습니까? 40km 먼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의 속력은요 80km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승용차 친구가 버스 타고 먼저 출발한 다음에 출발한 건데요. 창민이는 속력이 100km로 따라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승용차를 타고 같은 경로를 따라 창민이를 따라갔는데요.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인지. 두 사람이 만났다고? 잘 봐. 여기서 만난 게 아니야. 둘은 어딘가에서 또 만났어, 여기서. 그럼 아까처럼 문제가 얘들아, 버스가 움직인 거리랑 먼저 출발한 거 포함해서 승용차가 움직인 거리랑 또 뭐 해줘야 돼요? 같아야겠죠. 또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됐나요? 그럼 뭐가 부족해 또?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럼 시간 또 X랑 Y로 더 보겠습니다.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40km 먼저 갔고요. 버스가 이동한 거리 80X. 승용차가 움직인 거리 100Y. 이거랑 어차피 버스가 이 정도 앞에 있을 때 승용차가 출발한 거니까 버스가 이동한 시간이랑 승용차가 이동하는 시간 같거든요. 둘이 같다고 놔주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럼 80Y니까 넘어가면은 40은 20Y. 약분하면 Y는 2시간. X도 2시간인 거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은 서울에서 몇 킬로 떨어졌는지. 잘 봐요. 버스로 2시간 달려보자. 움직인 거리 160km. 둘이 더하면 200. 승용차로 2시간 달려보자. 거리 200km. 됐나요? 얘는 200에서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잘 봐요. 이 문제도 중요하죠. 지금 둘레가 0.6km. 근데 문제 보니까 미터 나와 있죠. 혹시 0.6km 몇 미터? 600m. 선생님 미터를 바꿔서 풀어볼게요. 두 번째. 은민이는 분속, 형이도 분속으로 걷고 있는데요.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때. 같은 지점 출발해서 은민이, 그 다음에 형은이 이렇게 출발했는데 어디서? 여기서 만났대요. 그럼 잘 봐야 얘들아. 형은이가 움직인 거리랑 은민이가 움직인 거리에 뭐 해줘야 됩니까? 더해줘야겠죠. 선생님 그래서 뭐라고 해줬냐면요. 반대 방향 문제는 거리 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속력은 나와 있다. 뭐가 안 나와 있어? 또 시간이 안 나와 있어. 시간 뭐로 쓸 겁니까? X시간, X분으로 가볼게요. 분속이니까 X분, Y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잘 봐 얘들아. 그럼 얘가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X. 얘가 움직인 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Y. 더했더니 얼마 나오는 거야? 총 한 바퀴 600m. 또 패턴이 똑같다? 왜? 같은 지점에서 또 동시에 출발한 거예요. 동시에 출발해서 여기서 만났다는 거는 둘이 움직인 시간 똑같은 거거든요. 또 X랑 Y 같은 문제. 지겹죠? 또 같다니까. 대입해서 풀어보겠습니다. Y 대신 X 넣게 되면은 50 더하기 100. 150X는 600. X는 4겠죠? 총 4분 동안 움직인 겁니다. 4분 동안. 77번. 둘레 길이가 12km인 원모형 광장을 세미와 진한이가 인라인 스케일 타고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 보시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기랑 여기 끊어서. 왜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거랑 반대 방향 도는 거 있거든요. 아까 쌤이랑 같은 방향은 거리의 합으로 풀자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얘들아 반대 방향은 뭐로 푸는 걸까? 기억나요? 거리의 차로 푸는 거 맞습니다. 어휴. 아까 푼 게 반대 방향이었죠?
이게 같은 방향.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는데 둘이 한 바퀴 차이 나려면은 빠른 애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한 바퀴 차이 나야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은 거리의 차로 푸는 건데 또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속력이랑 시간이 필요하니까 문제에서 준 거 잘 보면은 같은 지점 돌 때는 3시간 시간을 줬군요. 반대 방향 돌 때는 45분 줬어요. 그럼 쌤이랑은 시간을 맞추고 싶으니까 문제에다 또 시속이기도 하고 여기를 시간으로 바꿔볼게. 45분은 몇 시간일까? 아까 분을 시간을 어떻게 바꾼다고 했죠? 60 나눈다고 했지. 60분에 45 얼마일까? 천천히. 뭐로 약분돼? 15로 바로 약분돼? 여기는 15 곱하기 3. 여기는 15 곱하기 4. 그래서 4분의 3시간 맞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럼 봅시다. 그럼 잘 봐요. 거리 나와 있죠? 시간 나와 있고 뭐가 없어? 속력이 없죠. 속력을 더 줘야 되고요. 사람 2명 있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누구? 진환이랑 세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진환이 속력을 물어보기도 했고 세미가 더 느리대. 진환이가 더 빠르대요. 이렇게 더 볼게요. 그럼 잘 보자. 시간이랑 속력 다 곱할 거야. 그게 거리니까 곱하기 해볼게요. 거리의 차는 3x, 3y 이 움직인 거리를 뺐을 때 운동장 한 바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요. 거리 합이니까 4분의 3x 거리 합이니까 4분의 3y가 얼마 나오겠습니까? 운동장 한 바퀴 12 나오겠죠. 4, 4, 4 곱해보겠습니다. 3x, 3y, 48까지. 뭐 할까 얘들아? 더 할게요. 6x는 60, 약분하면 x는 10. x가 10이니까 여기 대입하면 30. 어차피 x 구하는 거죠? x는 1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잘 보자. 여기도 쌤이 위에 거 알려준 거랑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데요. 이 강물 문제는 너네가 암기를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 나올 게 2가지밖에 없거든. 거리 얼마입니까? 0.9km.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얘는 사람이 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물의 속력 Y라고 둘 거고요. 사람의 속력이 있겠죠. 사람의 속력 X라고 둬 보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잘 봐. 강물을 타고 수영을 하게 되면 속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은 일로 가고 싶은데 수영을 강물을 위로 내려오고 있어. 그럼 이제 엇갈릴 거 아니야. 그럼 속력이 감속되겠죠. 사람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 X에서 Y 빼주시면 되고요. 속력 세팅했고요. 뭐 곱해주면 됩니까? 시간. 시간 보시면 거슬러 올라가는 건 30분, 내려오는 건 10분인데 지금은 다 분속으로 써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냥 10이랑 30 곱해볼게. 내려가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거. 이게 얼마라고요? 0.9km인데 잘 보면 얘들아 여기 단위가 미터야. 그래서 킬로미터 대신 미터로 쓰겠습니다. 900m로. 10 약분할게요. 30 약분할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90이고요. x 빼기 y가 30이니까 둘이 뭐 하면 돼? 더해주면 되겠죠. 2x는 120, x는 60, y는 30인데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강물의 속력이기 때문에 강물의 속력 y 30m. 두 번째 80번 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문제 보면은 1번은 강물의 속력 구해주는 거다. 위에 거랑 똑같이 풀어볼게. 물 거리 10km고요. 배가 있겠죠? 이거 문제 그냥 유형이야 얘들. 어쩔 수 없어. X, Y 연립방정식 활용 다 외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특별한 유형은. 그럼 이렇게 뒀을 때 또 내려가는 속력을 더할 거고요. 뭐 배가 거슬러 올라가는 속력을 빼야겠죠?
그 다음 거슬러 내려갈 땐 시간이 30분. 거슬러 올라갈 땐 시간이 1시간. 그럼 지금 문제 살짝 보니까 킬로미터 유지할 거야? 그럼 여기서 몇 분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굳이 유지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그냥 시간으로 풀어보자. 여기 30분 바꿀게, 얘들아. 2분의 1 시간으로. 여기 1시간이니까 생각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강물 길이니까 10km. 이게 10km. 그럼 여기 지운다고 했고요. 여긴 2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위아래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2x는 30, x는 15, y는 5까지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강물의 속력은 y는 5로 구해주면 되고요. 이 문제 잘 읽어야 되는 게 얘들아, 2번 문제 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종이배가 1km 내려갔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물어봤어. 그 다음에 배와 강물의 속력을 일정하고요. 종이배는 바람 등의 외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뭔 설명이냐? 잘 봐. 강물의 속력은 너희 위에 구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너네가 사람이 타는 배가 아니고요. 종이배를 띄운 거거든요. 종이배. 그럼 종이배는 너네가 기억을 해보면 알겠지만 너네가 뭐 밀어주는 게 아니야. 그냥 강물에 살포시 내려놓는 건데, 그럼 종이배는 움직이긴 하겠죠. 뭐에 따라서? 강물의 속력에 따라서. 그래서 2번 문제는 얘들아, 강물의 속력 문제. 종이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속력이 없는 애기 때문에 얘는 그냥 강물의 속력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번에서 구했던 1시간 단위고요. 킬로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5km per hour로 썼는데 이 속력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 속력의 의미가 뭐야 얘들아? 5km per hour의 의미가 1시간당 5km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1km 떠나가는데 몇 분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1km겠죠. 그럼 몇 배 된 거야 얘들아? 5분의 1 된 거지. 그럼 1시간에 5분의 1 해주면 돼. 몇 시간입니까? 5분의 1시간. 근데 중요한 건 또 뭐야? 분이래. 그럼 5분의 1시간을 분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시간을 분으로 어떻게 바꾸죠? 얼마 곱해주면 돼? 60. 답은 12분으로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기차 문제도 제발 쌤이 대표 문제 푼 거 그대로 풀면 맞았을 텐데 틀려오셨네요. 잘 봐요. 얘는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을 풀자고 했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근데 이 어떤 기차가 360m 터널을 통과하는데 완전히 통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길이를 더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40초가 걸리는데요. 길이는 1.2km, 1200m입니다. 그럼 이거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기차의 길이 x를 가지고 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을 통과하는 거랑 두 번째 다리를 통과하는 거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둘이 같다고 써주시면 돼요. 아마 대표 문제랑 숫자만 바뀌었을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풀자고 했습니까? 16, 40 일단 최대한 이쁘게 바꾸자고 했죠? 쌤 양변에 얼마 곱할까? 16, 40 공통. 2는 좀 작고 4도 보이지 않아? 또 보이는 거 있어? 80? 80 곱해도 되고,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일단 숫자를 작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8 곱할게요. 8이 16, 8호 40. 여기서 뭐 할 거냐면은 대각선에 곱쓰겠습니다. 그게 80 곱하는 거 같은 거야. 알겠지? 대각선 곱하기 되면은 5x. 360 곱하기 5 하면은 36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옵니까? 6, 5, 30, 5, 3, 15, 180에 0 붙일 거니까 1800은 2 곱하기 1200 더하기 x 해보겠습니다. 2x 더하기 2 곱하기 1200, 2400 됐나요? 2x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600 약분하면 x는 20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제발 기차호 길이 문제는
한번 내가 오답을 해줬으니까, 대표 문제 풀어줬으니까 꼭 기억해서 풀어야 돼. 외우면 됩니다, 이것도. 3번. 근데 이 문제 보면 좀 바뀌었는 게, 우리가 아까처럼 기차의 길이를 모르지만 지금은 기차의 길이를 줬고요. 그 다음 똑같이 시간도 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속력을 안 준 건데, 이게 왜냐면은 열차가 바뀌었어. 첫 번째는 화물 열차의 속력 구해보겠습니다. 속력 얼마면은 x 둘까 그냥? 속력 얼마예요? 시간 60초분에 거리 300 더하기 우리가 어떤 다리를 통과하는 거야? 뭔지 모르죠? y라고 써볼게요. 두 번째, 새마을호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새마을호는 지금 속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27초 동안 우리가 얼마 움직인 거냐면은 150m 길이의 열차가 다리 ykm 통과한 건데, 이때 만들어진 속력이 얼마냐면은 미지수 다른 걸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해석하면은 새마을호의 속력은 화물 열차보다 2배 속력이래요. 그럼 이 x 속력보다 2배 빠른 거니까 여기 뭐 써주면 돼요? 2x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 x는 이 x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여기 갖다 써볼게요. 그래서 대입법 바로 쓰게 되면은 식은 이겁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60이랑 2 약분해 주시고요. 30이랑 27이니까 최대한 많이 곱할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얘는 3 곱하기 10, 얘는 3, 9, 27이기 때문에 양변에 3밖에 곱할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등식이니까 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해주면 돼요? 대각선의 곱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0 곱하기 150, 1500. 10 곱하기 y, 10y. 9 곱하기 300, 2700. 9 곱하기 y, 9y. 넘어가면 10y 빼기 9y니까 y고요. 1500 넘어가면은 2700 빼기 1500이니까 1200까지. 됐나요? 다리의 길이 1200인데요. 지금 문제 보면은 1200으로 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기를 미터 단위 썼잖아요. 1200 쓰면은 1200km 쓴 거예요. 그래서 이 1200m를 1.2km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6번. 소금물 문제 나왔는데 얘도 어쩔 수 없이 플라스크 그려서 풀어줘야겠죠? 이번에는 소금 맞는 거야. 봅시다. 처음에 10%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었더니 19% 뭐가 돼버렸대요? 200g이 돼버렸대요. 그럼 잘 봐요. 처음에 소금물 양 모르고요. 추가로 넣은 소금도 모릅니다. 근데 잘 봐. 이 소금은 넣게 되면은 여기 소금의 양도 더해지지만 소금물에 소금의 양도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y를 너네가 합쳤을 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도 x 더하기 y로 바뀌고요. 여기도 뭐로 바뀔 거냐면은 x의 10% 얼마예요? 10분의 1x, 100분의 10x니까 여기다가 y도 얹어줘야 돼. 얘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200g의 19% 얼마입니까? 2 곱하기 19 해달라고 했었죠? 38까지. 그럼 식 두 개는 둘이 더하면 200g. 두 번째, 둘이 더하면은 38. 이거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수가 싫다. 그러면 10을 곱하시고요. 난 그냥 풀겠다. 그럼 그냥 빼시면 됩니다. 쌤은 10을 곱해서 풀어드릴게요. x 더하기 10y는 380. 빼자. 마이너스 9y는 200 빼기 380이니까 마이너스 180. y는 20. x는 y가 20이니까 180. 뭐 구해달래요? 더 넣은 소금이요. 20g. 다음에 7번.
여기 보면은 지금 총 3개 나오죠? 어차피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3개가 나오도 무조건 미지수 2개야.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6% 설탕물, 15% 설탕물, 물 더 넣었대요. 물만. 그 다음에 여기는 8%에 600g. 그럼 잘 봐. 여기 얼마? 소금이야. 68에 48까지. 두 번째, 우린 지금 여기 다 몰라요. 그래서 x, y 뭐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떤 힌트 줬습니까? 여기랑 여기의 비율이 3대 1이래요. 그럼 잘 봐요. 내가 지금 물의 양을 어떻게 쓸 거냐면요, 여기 x라고 안 쓸 거거든요. 그럼 잘 봐. 내가 만약에 여기를 x라고 쓰게 되면은 여기 몇 g이 될까요? 오우, 좋아. 3대 1이니까 굿. 끝. 물 다 더하자. 얼마? 600g. 두 번째, 설탕의 양 더해보겠습니다. 3x의 6% 얼마입니까? 100분의 6 곱하기 3x 더하기 y의 15% 얼마입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y. 여기 혹시 더할 거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 거? 물만 있는 건데. 여기 설탕의 양 쓰는 건데. 더할 거 없죠? 그럼 그냥 안 쓰면 돼. 마지막에 얼마 써주면 돼요? 48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6, 3, 18, 3, 5, 15죠? 그럼 다 뭘 가지고 있어? 3을 가지고 있지. 3 약분할게. 알겠죠? 최대한 작게 하는 게 좋으니까 여기는 6x, 여기는 5y. 3 약분하게 되면은 16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해주면 돼요? 양변에 100씩 곱하면 될 것 같아요. 100씩. 얘는 6x 더하기 5y는 1600. 두 번째, 이거 연립해서 풀 거니까 솔직히 너네 마음이긴 합니다. 12로 맞춰도 되고요. 아니면 5y로 맞춰도 돼. 뭐가 편하겠어? 그 다음 5y가 낫겠죠? 한 번 곱하는 거니까 20x 더하기 5y는 3000.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4x는 빼면은 마이너스 1400. 14 약분하게 되면은 x는 10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y는 x가 100이니까 어디다 갖다 넣을까? 제일 적은 데다 여기다가 400에다가 얼마 더 해주면 돼요? 200. 알겠죠? 그래서 15%의 설탕물의 양은 y였으니까 y는 20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지금 보면은 농도가 다른 두 설탕물, 아까랑 똑같죠? 이 문제도 위에 대표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이런 거 틀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 문제를 푸는 의미가. 알겠죠? A 소금의 농도 A%, B 소금의 농도 B%. 그럼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는 100g씩 퍼왔대요. 이게 그람수도 이뻐가지고 풀기 쉬운 문제였는데 틀려오시면 어떡하니? 일단 200g의 10% 소금의 양 얼마입니까? 20g. 그 다음에 여기 100g, 100g 퍼왔대. 농도가 근데 A%랑 B%인 거예요. 그럼 얘들아, 100g의 A%래요. 소금의 양 얼마입니까? A. 1이랑 농도 곱할 거니까. 맞지? 1이랑 농도 곱할 거니까 B까지. A랑 B 더하기 20g인 게. 두 번째. A 설탕물은 100g이고요. B 설탕물은 300g입니다. 이렇게 더해서 몇 그램? 400g인데 이번에는 9%. 그럼 얼마 나와요? 양이? 36g. 여기는 A. 여기는 3B.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2B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16 나오겠죠. B는 얼마 나오겠습니까? 8로 구해주면 되고요. A는 8이랑 뭐 더해야 20 되겠어요? 12까지. A 농도는 12로 구해주면 돼요. 마지막 장이죠? 집중해서 봅시다. 다 끝났어요. 지금
아까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요. 얘는 좀 뭐가 어려워지냐면은 갑자기 둘을 섞었다? 그래서 좀 어려워질 거야 아마. 알겠죠? 이거는 틀려도 되는 문제였는데요. 한번 또 잘 그려봅시다. 일단 첫 번째 400g 있고요. 600g 있고요. 농도 모르죠 당연히. A%, B% 가볼게요. 그럼 잘 보자. 이 문제 뭐냐면은 여기서 200g 덜어졌다 넣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여기서도 200g 덜어가지고 여기 넣은 거죠. 그냥 그람 수는 안 바뀌어. 근데 여기 2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랑 여기 200g 들어있는 소금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소금의 양만 좀 바뀔 거거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을 때 농도가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농도를 너네가 잘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보시면은 이거 볼게요. 200g 빠졌어. 근데 200g 다시 들어왔어. 그러면 400g 다시 됐겠죠. 그때 농도 얼마라고 했냐면 처음에 6%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소금의 양 얼마입니까? 24g이겠죠. 그럼 잘 봐. 너네 여기서 200g 빠졌으면 200g 남은 거잖아. 그럼 200g의 A% 소금의 양 얼마야? 2A. 두 번째, 여기서 200g 준 거죠. 그럼 200g의 B% 소금의 양 얼마야? 200g의 B% 얼마야? 2B. 두 번째, 여기 새로 생긴 소금물 보면은 200g 주고 200g 받은 거야. 그럼 몇백 그램? 600g의 몇 퍼센트? 두 번째 거 7%. 얘는 소금의 양 얼마인 거야? 42g. 그럼 잘 봐. 400g의 B% 얼마예요? 4B. 200g의 A% 얼마예요? 2A. 됐습니까? 이거 두 개 풀어주면 되고요. 다행히 둘 다 2A, 2A가 있기 때문에 바로 푸셔도 답 나옵니다. 뺄까요? 얼마 나옵니까? 18은 2B. B 얼마예요? 9. B가 9니까 A는 9, 2, 18. 18이랑 뭐 더 24 되는 거야? 6. A는 3%. 둘이 뭐 구해달래요? B의 농도니까 9%. 그 다음에 90번 했고 92번.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이게 100g 단위로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좀 어렵냐면은 잘 봐. 너네가 이게 100g 단위입니다. 100g의 칼로리 100이고 단백질 4인 거예요. 그럼 쌤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너네 150g A의 단백질 얼마인지 어떻게 구해? 이게 어렵다고. 그람수가 100g 정해져 있으면은. 쌤 그래서 제일 기본 단위인 1g으로 풀기 위해서 이 단위들을 다 뭐로 바꿀 겁니까? 다 100으로 나누겠습니다. 1g 단위로 바꿀 거여가지고 이 단위를 다 100으로 나눠버릴게. 그럼 얘는 1로 될 거고 얘는 100으로 나누게 되면은 0 지워지고 10분의 18이니까 5분의 9까지. 여기도 100 나눠버리면 100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여긴 10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린 다 이 칼로리랑 단백질은 다 1g 단위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몇 g인지 모르고 몇 g인지 모를 때 A 식품에 들어있는 열량은요 X, B 식품에 들어있는 열량은요 5분의 9Y. 이렇게 칼로리 더했을 때 얼마 나왔대요? 660칼로리. 두 번째, A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100분의 4X고요. B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100분의 3Y입니다. 이게 얼마 나오는 거예요? 18g. 이거 두 개 풀어주면 됩니다. 쌤은 여기서 100 곱할게요. 4x 3y는 1800. 두 번째, 양배는 5 곱할게요. 5x 더하기 9y는 66에 5 곱할 거니까 3300.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할 겁니까? 3 곱하겠습니다. 12x 9y는 5400. 빼면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2100, x는 300,
y는 얼마 나오겠으면 x가 300이니까 1200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되라? 1800 되려면은 600g. 그럼 3y가 600이니까 y는 얼마 되겠습니까? 200g 돼버리겠죠. 100g 단위이기 때문에 1g으로 바꾸는 게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식 쓰는 건 쉬우니까 바꿔서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얘도 보면은 너네가 좀 이렇게 나오면 어렵게 느낄 수 있긴 한데 그냥 이거야 얘들아. A랑 B의 양을 모르잖아요. X랑 Y로 두는 거고요. 여기 안에 75% 정도 금이 있는 거고 여기 안에 40% 정도 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을 녹여서 새로운 그 합금을 만들었더니 350g에 60%가 됐대. 다시 말하면 이 금이랑 이 금을 합쳐가지고 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다 둘이 더해서 얼마 된대요? 350g. 그럼 두 번째. X의 75%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얼마겠습니까? 100분의 75X. Y의 40%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0분의 40Y. 그러면은 350g에 60%니까 350g 곱하기 100분의 60 가지고 와주면 되는 거겠죠.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약분을 어느 정도 해줘야겠죠. 여기 약분 먼저 해볼까 그냥? 공 지어주고 5분의 2까지 한 번 더 되네. 5랑 35랑 어때? 땡큐. 5랑 35랑 어때? 약분대 70. 70 곱하기 3 해볼까? 210까지 두 번째. 여기는 00 지울 거고 10이랑 4니까 5분의 2y. 여기는 100이랑 75야. 혹시 보이는 거 있습니까? 25? 너무 좋은데. 얘는 25 곱하기 3이고요. 얘는 25 곱하기 4. 그래서 여기 4분의 3입니다. 됐죠? 그럼 지금 4분의 3x랑 5분의 2y가 211이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쌤이랑 4, 5, 20을 곱할 수밖에 없겠죠. 곱하겠습니다. 곱하면은 5, 4, 22가 15x. 4, 5, 22가 8y. 얘는 21 곱하기 2 먼저 할 거니까 420에 0 붙여줘. 4200. 두 번째. 여기서 그대로 얼마 올리면 되겠습니까? 8 올리면 되겠죠. 8x. 8y. 8, 5, 40. 8, 3에 24니까 2800 되겠죠. 빼버리면은 7x는 4200 빼기 2800이니까 1400입니다. x 얼마 나옵니까? 200. x가 200이니까 y는요 더해서 350 됐으니까 y는 150. x 200, y 150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